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보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37번째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제가 혹시 코 맹맹이 소리가 살짝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요즘에 또 이제 감기가 살짝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혹시라도 좀 목소리가 다르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피님은 한 네.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뭐 여전히 항상 보내던 대로 한 주를 잘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벌써 1월 마지막 주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간이 역시 빠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예, 평온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보표님은 그 사명 속에 계속 살고 계시기 네, 때문에 항상 언제나 평온하고 그런 네, 어, 네. 좀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한번 투영해서 받아보고 싶은 예, 그런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 제가 예, 뭔가를 할 때, 예, 예, 보편님이라면은 이 일을 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하는데, 제가 근래에 이제 그 음악을 하는데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오늘, 음, 이 삶 더 삶의 두 번째 시간에 좀 이제 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3더3,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시간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이클 싱어의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를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마이클 싱어의 뭐 될 일은 된다라든지 아니면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들이 이미 계실 텐데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까지 마이클 싱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읽어보면서 좀 인상 깊은 문장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로니 또 오늘은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방금 얘기했던 그거에 이제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예,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제 책이 있으신 분들은 94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4쪽에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음, 드하라나 혹은 사칠 안 한다. 네, 예, 이 단어들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하라나는 무슨 말이냐면 일심 집중의 상태, 요가에서의 예, 단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칠 안 한다는 요가 사상에 있는 참나, 곧 영원한 의식의 희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일심 집중, 참나, 그리고 여기서 또 덧붙여서 경험과 경험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곧 언제일 때, 과연 우리 음, 인생에서 언제일 때, 누구나 가질 수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사랑하는 이에게 깊이 예, 다가가는 순간, 그리고 모든 게 다 괜찮고, 당신은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음, 갑자기 온전한 아름다움과 평화가 덮쳐온다. 네.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깊이 다가가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 그 지난번 레스터 레븐슨 박사님의 이야기를 다뤘을 때, 음, 그분께서 이제 병실에 누워 계셔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때 계속 예,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을 계속 음, 되뇌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순간, 이 느낌을 위해서, 이 참나와 이 경험과 경험자가 하나됨을 이 느낌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예, 바로 일심 집중, 곧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 일상에서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생각이 툭툭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다른 뭐 예, 갑자기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혹은 뭐 음, 그분은 잘 지냈나 혹은 내가 그때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나? 아무튼 이 마이클 싱어가 우리가 계속 짓거리는 나의 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의 짓거림이 없을 때가 곧 나와 되는 그런 경험이지 않나. 그러니까 음, 그것이 곧 뭐 사명이든 뭐 꿈이든 혹은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아무래도 지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삶도 삶에서 또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3대3 책을 읽어 나가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예.
이게 지금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참 재밌는 게 이제 각자가 느끼시는 게 다 다르니까 예, 각자의 깨달음도 다 다른 것 같고 각자 네,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도 히로님의 계속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제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소통방에서 지난번에 한 분께서 사명과 그 열망이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사명과 열망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히로님한테 한번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이 네, 사명이란 무엇이고 열망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예, 네. 제가 막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예, 이렇게 들어서 즉석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예, 제가 사명이라는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게 그거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예,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일심 집중의 상태, 금신 걱정이 없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죠. 가장, 예, 뭐, 히든 카드, 와일드 카드를 꺼내서 얘기를 한다면, 한 단어로 축약을 한다면 사랑인데요. 뭐, 바딤 젤란드가 얘기하는 그 잔치길. 네, 뭐, 예. 그렇게 그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망이란 그럼 어떤 거죠? 열망이라는 거는 순수한 음, 욕망으로서 발현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 하고자 하는 것이 좀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밀집이 돼 가지고 예, 그런 것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예. 되네요. 네. 아마도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제가 어떤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분께서는 그것이 이제 열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명과 열망은 다르다는 거를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열망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예, 내가 무언가를 획득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 예를 들어서 음. 어떤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 뭐 욕구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물질적인 네. 것이 되었든 근데 이제 사명이라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음. 대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이루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것을 할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 참 이게 표현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은데요. 예. 네. 뭐 가령 그런 겁니다. 뭐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독일에 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다라는 거를 열망과 사명으로 나눈다면은 열망이라는 거는 아 내가 독일 가서 사업을 해야 돼. 꼭 하고 음. 싶어. 이런 게 열망인데 사명이라는 거는 내가 독일 가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사명을 위해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아마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거. 그것이 막 정말 와, 이래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어떤 AI에 대한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워가지고 남들은 뭐 이렇게 비싼 비용에 뭐 판매를 할 때 저는 그냥 그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와, 내가 정말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네. 외적인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명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온도라는 게 있다라면은 차갑고 뜨겁고 이런 게 있다라면 사명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온도가 없는 거가 아닌가. 제 기준에서는 음. 네. 그냥 일어날 것을 아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겨울에 눈이 내리면은 밖에 나가면 춥잖아요. 그 추운 거를 그냥 알고 있잖아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것처럼 뭐 가령 뭐 음식을 시키면 음식이 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약간 저한테는 그렇죠. 사명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은 삶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고, 남은 삶에서 계속 열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망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꿈 혹은 또 사명이 발현되기 전에 그 단계이지 않나 라는 또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열망이 있다면 한번 풀어보시면서 그게 답이 실마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열망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예, 그것이 더 나아가면은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좋습니다. 네, 사명이 예, 열망과 다 있는 사명. 것 같아요. 예,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과거도 마찬가지, 역사 쪽 속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어떤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을 벌고자 그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이미 많이 그렇죠. 벌었잖아요. 돈은 이미 많이 벌었고 돈을 벌려면은 뭐 다른 거 더 하면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은 전혀 갑자기 멍뚱한 걸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크 저커버그는 계속 그 VR 세계에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맞아요. 예, 실패하면서도 계속 가죠. 예, 네. 그거를 계속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최초로 로켓을 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죠. 그 네. 사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죠. 실패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일론 머스크 전기를 읽고 있는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한 700 몇 페이지인지 800 페이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네. 안 나는데 저거를 다 읽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제 한 2000, 한 19년 정도 온 것 같아요. 전기에서. 아, 연도로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1980년대부터인가 와. 시작해가지고 네. 2000 몇 년도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스페이스 X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 만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저도 추천을 좀 드리면서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어떤 사명이라든지 깨달음 그런 것들이 없이는 네. 이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돈을 더 벌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주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그거를 이제 양산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사명은 뭐냐면은 거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말도 안 되는 계속 예산을 붓고 그냥 한번 갔다 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끝없는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돈이 없어도 그 예. 사명을 계속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네, 제가 본 바로는요.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좀 사명, 좀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부담이 되는 말 같고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각자의 뭔가를 찾아서 꾸준히 나아가시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오래 더 살 텐데 내가 무언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가치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예, 사명은 곧 낙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예, 문장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104쪽입니다. 예, 104쪽에는 이제 음악이라는 거를 이제 비유를 해서 나옵니다. 음, 바로 음악이라는 선물을 생각해 보라. 음악에 깊이 몰입될 때 거기에는 잡념이 없고 오로지 음악만이 물처럼 흘러들어와 존재의 깊은 속을 적신다. 음악을 듣는 사이에 당신은 황홀병으로 날아오른다. 마음이 맑을 때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네, 음,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천상을 논일거나 아니면 존재의 내적 고요 속으로 침잠한다. 낙원으로 들어온 것이다.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다. 네. 낙원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이라는 것을 네, 다 빗대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히 그렇게 집중을 하고 우리가 계속 그 논일 수 있는 곳, 그게 곧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네, 보표님은 그 길을 이렇게 항상 재밌게 이렇게 걷고 네, 계시니까 네, 잔치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표님도 많이 생각이 났고, 제가 이제 요 근래 음악을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한 세 네, 곡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 곡 정도를 거의 논스톱으로 만들었는데 그 순간이 정말로 아무런 생각이 들지를 않고 가히 시간이 멈췄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한 뭐 6시간, 7시간을 그냥 앉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험을 얻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음, 소름이 좀 많이 돋았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이제 사명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찾고 있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들게 되는 그런 음, 계기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가 이 세상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내보낼 건데 이 세상 네. 앞으로 내보냈을 때 그 결과가 참패든 뭐 성공이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즐기고 이거를 음,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좋아하고.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좀 많이 기분이 좋았던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음, 같아서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네,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장과 함께. 방금 어떤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전기에서 저도 비슷한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히로님 얘기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실패를 네. 많이 했는데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 비슷한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로봇 로봇 팔 같은 걸로 뭔가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를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제 되게 큰 로켓 어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한 얘기 중에서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음, 흥분은 보장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멋진 반대로 생각을 말이네요. 해보니까 예.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자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성공도 보장되지 않았으면서 또 흥분도 보장되지 않은 것을 결과라고 내밀었던 적은 없었는가? 이런 음, 자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은 보장할 수 없었으면은 흥분이라도 보장됐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흥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세상을 놀랍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네,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라면은 그것을 나를 놀라게 하든지 그 결과가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어떤 타인을 놀라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놀라게 해주든지 그런 어떤 결과라도 냈어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성공도 보장되지 않았으면서 흥분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떤 일을 함에 음, 있어서 결과라고 내밀었던 적은 없었는가? 다시 음,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질문이었으면서 네, 앞으로는 좀 다시 역시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은 보장할 수 없지만 흥분은 보장되는 그런 결과를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히로님도 음악을 만들 때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은 보장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흥분이나 그런 어떤 임팩트는 줄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는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게 어떨까? 네. 네. 음악을 만들 때 이제 저 혼자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은 흥분이 되네요. 네, 그걸 이제 세상에 꺼냈을 때 과연 네.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이 기대가 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어, 보편님이 좋습니다. 또 이제 가져온 예. 문장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음, 118페이지에 예. 당신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다가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삶이 늘 그토록 두렵고 아픈 곳을 두드려 맞는 것만 같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은 삶이 당신의 아픈 곳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아픈 곳을 삶에다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일단 좋은 표현이 있어요. 아픈 곳을 두드려 맞는 것 같은 이유. 예. 삶이 늘 그토록 두렵고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네,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두드려 맞는다라는 표현 이상으로 좀 직관적인 표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드려 음, 맞는다라는 거는 온몸이 진짜 아프잖아요. 네, 진짜 온몸이 아픈 건데 삶이 힘들 때는 진짜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직관적으로 써 있는 표현이 좋았고요. 좀 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써 있지 않고 직관적으로 써 있는 표현이 좋았고 그다음에 역시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다 투사하고 있다. 그 내부의 음, 문제를 자꾸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 거죠. 사실은 내 내부에 네,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역시 핵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여기 네, 보면은 사실은 삶이 당신의 아픈 곳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아픈 곳을 예, 삶에다 투사하고 네, 있는. 그러니까 누가 날 때린다는 때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문장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내가 아픈 부분을 삶에다가 꺼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삶에 어떤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도 있겠고, 어떤 에너지도 지나다닐 수 있겠고, 무언가 어떤 것들이 계속 흐르고 있을 텐데 내 상처를 삶에다가 꺼내놓고 있으니 거기서 계속 쓰라리게 쓸린다. 근데 그 음, 상처를 메꿀 일은 내 안에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해결책은 내 안에 있다. 설령 그것이 외부에서 해결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취득하려면은 내 내부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내 내부에서 키를 찾아서 그 키를 들고 외부에 나가서 문을 따야만이 그게 되는 건데, 키를 키는 내 안에 있는데 외부에서 문을 자꾸 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좀, 이거 우리 좀 세리스트 아니야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세리스트인가 마조이스트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픈 곳을 우리가 없는데, 아픈 곳을 굳이 만들어서 그 아픈 곳을 굳이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끔 해서 그것을 이제 네, 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투사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네.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문제, 아픈 곳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부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예, 그 다음에 외부에서 또 찾는, 예, 그러한 프로세스를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이어서 히로님 어떤 문장을 또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아까 그 보표님께서 예, 저희가 이제 다 다른 같은 책을 읽고 있지만 다 다른 그런 그 얻은 깨달음과 그런 이제 와닿는 문장들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네, 그것을 저는 되게 또 이제 신선하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 또 가져온 문장이 96쪽의 이 부분인데요. 예,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간다. 삶을 통한 이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장이다. 그것은 영혼의 진화이다. 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가져왔냐면은 저희가 이 개개인의 경험이 다 다르고 다 체험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 그런 그 체험이 다 다르고 얻은 것들이 다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막상 여기에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함께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감을 얻고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또 발전해 나가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왜 과연 이 다 다른 체험에서 다 다른 경험 속에서 갖고 온 것들 나누면서 왜 우리는 공감을 하고 거기서 또한 우리 영적 스승들의 책들을 보거나 혹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단어만 다르지만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직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왜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답을 좀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의식적으로 다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얻어서 와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로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는 그걸 좀 시각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각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뭐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는 하나의 점이다. 예, 점이고 그 점과 점이 이어져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두 개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겠죠. 정말 뭐 수만 가지의 그런 어떤 라인으로 이제 쫙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삶을 네, 딱 시작하면은 그냥 그 우리 구 안에만 방 불을 딱 하나 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구만 따뜻하게 켜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다른 구를 만나면서 그런 연결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독서를 하면은 새로운 또 연결이 생겨나고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 책 속에 어떤 경험을 하면 또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연결과 연결 속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음, 공감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의 출발점은 그 사람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있었고 나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수만 번의 연결을 통해서 그것을 찾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나와 특정 사람은 그것을 30번만
오고 가도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30번, 300번을 해도 그게 찾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나와는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결국에는 분명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끔 저희는 악인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쓰이기도 하고 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보다가도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예, 여러 음,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그 모습이 흡사 우주와 같다라고 이제 그쵸. 얘기가 네,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초반 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별들이 만든 것이다. 예, 우리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어, 당신이,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간다. 네. 삶을 네, 통한 이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장이다. 이 배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매 순간에 그런 뭐 어떤 뭐 시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난이라든지. 네, 근데 거기서 내 팔자는 이렇지 뭐 이러거나 혹은 뭐 그런 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 거기서 네, 우리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육체만 성장이 돼서 나중에는 네, 그런 모습으로 되는 그런 분들 좀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여기서 좀 키포인트는 배움이다. 네, 하고자만 하면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그 배움이라는 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평등한 세상이다. 옛날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그런 축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표현한 어떤 우리는 구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구인데 그 소멸 과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배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건 새로운 점을 찍는 거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배움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움이 멈추면 죽은 것과 같다. 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눈과 귀와 그리고 저희가 뭐 입이 있고 아무튼 이런 컴퓨터로 치면 입력 장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외부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접촉을 할 때마다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삶은 끊임없는 배움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살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네, 갑자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두 남자의 깨달음을 하면은 가끔씩 이 라디오잖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긴 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라디오 듣던 때가 가끔씩 생각나요. 그래서 참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여름에 그 여름 더 무더운 여름밤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벌레 소리가 들리는 네, 그런 데서 라디오를 들으며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제가 자연스럽게 다음에 이제 이 가져온 네, 문장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1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바로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네, 그것은 당신을 정말 깊이 건드려 놓을 수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을일 수도 뜻밖의 첫 키스일 수도 아니면 어떤 반가운 깜짝 쇼일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을 매우 깊이 건드린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건에 관련된 삼스카라가 없기 때문이다. 네,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한 사명과도 같다. 음, 사명은 제가 기대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 열망이라는 거는 약간 좀 다르죠. 내가 저걸 해서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저걸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날 존경하겠지. 막 이런 거 열망인데 사명은 존경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 네.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 써 있어요. 마이클 싱어가. 그냥 그리고 재밌는 표현인데
나를 건드려 놓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건드는 게 아니라 깊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 삼스카라가 일종의 문직이라고 치면은 그 삼스카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딥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딥하게 들어온 그것은 나를 또 배움의 길로, 더 깊은 배움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표현에 뭐 아름다운 말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아름다운 노을, 뜻밖의 첫 키스, 아니면 반가운 깜짝 쇼, 뭐 이런 건데요. 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삶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나한테 네, 어떤 깜짝 쇼처럼 일어난 어떤 이벤트,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어떤 연인과의 데이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부모님이 뭔가 내가 생각하지 전혀 못했는데 어떤 선물을 사오신 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나갔던 게임 대회에서 1등을 했을 수도 있겠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바dim젤란드가 얘기한 중요성을 내려놓는 거, 예, 네, 그런 거랑 뭐 일맥상통한 얘기 아닌가. 네. 어, 이 부분을 좀 들으면서 정말 이 삶은 우리를 깜짝 놀라키기 위한 그 깜짝 선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 진짜 정말 수없이 숨겨 놓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반응이라든지 그런 그 호응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얻을 때마다 좋으면은 또 좋은 것대로 뭐 안 예, 좋은 거가 있지 안 좋은 거 있으면은 물론 그때는 이제 시무룩해지고 예, 그럴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딛고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면 또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세상은 무슨 산타클로스 흡사 그런 느낌도 받고 예,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지금 횟수로는 뭐 아마존 사업도 5년 차고 크리에이터도 5년 차인데 사업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령 뭐 유튜브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령 어떤 영상 올렸어요. 그럼 영상이 그 조회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거 뭐 어떻게 시무룩하고 막 이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재밌구나. 그래서 왜 음, 조회수가 안 나왔을까? 재밌구나. 이번에는 다음에는 다르게도 한번 해봐야지. 네. 다음에는 다르게도 해봐야지. 배운 거잖아요, 또. 네. 그래서 그거 모든 과정들이 결국엔 잔치길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자주 하는데 결국 진짜 잔치길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같고요. 그다음에 좀 너무 제가 채널을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의 채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조금 더 내려놓는 그런 음. 태도를 취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거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예,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무언가 예, 하나만 하고 있다면 에너지가 그 속에서만 도는데,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가 이제 예, 나눠져가지고, 여기 예,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한 곳에서만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채널이 안 됐다가 저 채널이 되고 저 채널이 또 되고 그럼 남들이 볼 때에는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한 가지만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의 삶도 있다라는 거를 점점 깨닫고요. 네. 결국에는 그 사명과 연결된 거라면 본인의 어떤 미션과 연결된 거라면은 한 세네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요즘에 들고 있고요. 특히 네. AI 시대에는 진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하나의 직업, 전문가? 라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나라는 고유성은 대체되기가 어려운 건데, 고유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진짜 고유한 길을 가야 고유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면 고유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네. 뭐, 이래서 음악을 만들면서 아마존 사업도 하고, 뭐 두 남자의 깨달음, 이건 굉장히 고유한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 한 명도 한 명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어떤 그렇네요. 영적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일본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음악을 만들면서 또 음악도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르의 네. 음악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또 아마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세계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미 고유성을 간직한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고유하지 않다. 지금 히로님 같은 경우는 고유성이 이미 있는 분이고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그냥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보면은 회사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나의 직급의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 음, 전국에. 그럼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예. 네,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게만 사셨다라면은 고유성이 아직은 발휘되지 않았다. 그게 음, 없다라는 게보다는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이켜서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분명히 고유성과 연결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애써 덮어놓지 않았나. 예, 그것을 음, 다시 열 때가 됐다, 지금은. 왜냐하면 네. 이제는 전문가가 AI가 학습을 하는 게 전문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앞으로. 물론 초전문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내가 초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 근데 이제 인생을 거의 바쳐야 예, 되죠. 네, 예, 사명이 예. 아니라면 그게 또 그쵸. 힘들기도 하고. 네. 예, 이제 게임으로 치면요 난이도가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게임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아이템으로 치면은 웬만한 전문가라는 아이템을 이 전직으로 표현할까요? 이 전직을 웬만한 전문가라는 전직이 있고 예, 전문가도 여러 개 있어요. 웬만한 전문가, 전문가, 초전문가, 0.1% 전문가 뭐 이렇게 있다라면은 2차 전직, 3차 전직 막 하는 건데요. 근데 옛날에는 웬만한 전문가 1차 전직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좋은 뭐 학교도 나와야 되고 뭐 아니면 어떤 한 분야의 경험이 오래 근데 웬만한 전문가로도 웬만한 존, 던전 이런 데서 잘 살아남았어요. 웬만한 전문가여도. 네. 그런데 이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전문가가. 왜냐하면 내 옆에 또 다른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걔는 웬만한 전문가가 부릴 수 있는 스킬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다른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AI죠. 예. 네. 그러면은 딱 깨달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런 웬만한 전문가가 있는데 걔는 AI인데 똑같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다르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예.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그 비유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게임에 대해서 전직과 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표님께서 이제 예전에 RPG를 하셨다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예,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그 고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몰랐죠. 사실은 그 AI가 이렇게 도래될 예, 시기라는 것도 잘 몰랐고 저는 그 고유성이 없었을 때 고유성은 없었지만 수입은 괜찮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왜 뛰쳐나왔었냐면은 제가 이제 뛰쳐나온 이유를 이 37화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고유성을 찾기 위해서 나온 걸지도 모른다는 지금 얘기를 맞아요. 들으면서 생각이 음,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그 당시를 다시 회상을 하면은 제 마음 속에서 이 불을 지피는 게 없었거든요. 이 마음속에 예, 스파크가 튀는 것이 예,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때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던 저라도 그냥 나와서 그거를 그 제가 보너스와 그월그 뭐라고 하죠? 월봉 뭐라 하죠? 예. 네, 임금을 월급? 받는 네, 예, 월급을 한 2주 뒤에 나오는 건데 보너스랑 그거를 그냥 다 마다하고 일본으로 그냥 간 거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열망이라는 예, 단어를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멸망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유성이 있는 지금 히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유성이 좀 더 짙어질 거고 그거에 네, 대해서 저는 가슴이 많이 뛰고 있고 그것이 정말 예, 즐거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만약에 지금 얻는 돈이 그 전과 비교해서 낮다 하더라도 예,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저는 네, 전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네, 들면서 네, 네, 저는 네, 행복한 그 잔치길을 걸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히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한 얘기, 그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여기에도 그대로 투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도 고유성을 간직한 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유성을 갖는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흥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힐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무언가 할 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흥분은 보장된다. 고유성을 간직하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흥분은 보장된다, 삶에. 왜냐? 남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렇지만 모두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그쵸. 히로님 얘기한 대로 조금 삶이 잘 이렇게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어도 뭐 주급도 그렇고 월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많이 받으면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나도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네. 예, 만약에 그러한 조건에서도 뭔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면은 고유성이 상실됐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맞아요. 그 네. 고유성을 찾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고유성이라는 거는 언제 상실이 되었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30년을 돈 잘 벌다가도 갑자기 뭔가에 허무하다라는 건 음. 아니에요. 자기께 없으니까 자기 삶이. 그래서 갑자기 뭐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이제 그 당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은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위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이제 제가 얻는 돈이라든지 내가 있던 그 호주라는 그 무대, 그리고 이제 그런 풍족한 그런 삶 속에서 어 나는 모든 게 다 좋은데 여기서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 이렇게 살다가 뭐 나이 들고 뭐 집 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이제 어떤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되게 허무한 그때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잠들기 예, 전에 밤 같은 경우 되게 그 혼자 살았는데 그 순간에 되게 허무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음, 이곳의 끝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것을 과연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순간에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정말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예, 청취해 주신 맞습니다. 분들도, 네. 음,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때가 온다면 두 남자의 깨달음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전기를 책을 주문한 게 있는데 지금 안 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네. 사정으로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전기나 다 읽자 해서 계속 원래는 두 음, 권을 다르게 읽는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에는 한 일주일 반 정도 사이에는 일론 머스크 책만 그냥 계속 읽어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읽으면서 저는 좀 뭐 일론 머스크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다 떠나서 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큰가 나하고 좀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 위기가 오면 네. 인류가 화성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가 미국 정부하고도 좀 대화를 해보니까 나사하고도 네. 오히려 기술을 후퇴시키고 아무런 발전을 안 시키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음, 인간이 뭐 외계 생명체가 침입을 하든 아니면 인간이 여기서 자원을 다 고갈시키든 환경이 오염되든 뭐가 됐든 인류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때 인류가 멸종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네. 기술력이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화성에 가서 살 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될지 안 될지 기술적인 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지만은 생각 자체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화성에 가서 사는 그러게요. 거에 대해서. 네.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리조트를 여기에다가 지구에다 짓고 그다음에 화성에다가도 좀 지어서 살아야겠구나. 네, 화성에다가 리조트 지어야 네. 되겠구나. 내가 왜 생각을 자꾸 지구에다가만 짓는 걸로 했지? 어, 화성에다가. 왜냐면 그 어차피 네.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됐든 누가 그러게요. 우리 됐든 100세 이상도 살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 네.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처럼 그러게요. 이 팟캐스트를 또 들으신다 알고. 근데 예, 무조건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러면 성을 지어요, 성. 성을 예, 짓시다. 네. 예, 화성에. 화성에다가 해야겠다. 여기는 그래 여기다 놓고 또 화성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청취해 주시는 분들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네. 흔히 그 아는 애청자분들이 있는데 그 애청자분들께서도 이번에 화성에 한번 어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예, 네. 나쁘지 않나. 그래서 화성에서 모임 한번 하시죠. 예. 좋습니다. 네. 볼피님, 그러면은 이제 화성에 최초로 성을 하나, 짓는 거가 어떨까 생각도 예, 들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되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최초가 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게요. 그냥 하나만 정하면 돼요. 지금 이 지구는 이미 최초가 너무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네. 네. 근데 화성은 최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아, 최초의 화성의 영적 팟캐스트. 지금 지구의 영적 팟캐스트는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물론 유니크하지만 그냥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첫 영적 팟캐스트를 시작한다, 송출한다. 두 남자의 깨달음을. 네. 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좋습니다. 네. 저희 지금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먼 얘기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예,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로켓들도 많이 성공을 시키고 이거는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고 뭐 200세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재미라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에 가서 내가 최초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요. 그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해보니까요. 되게 크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내 앞에 있는 작은 어떤 문제들이 진짜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이,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그러게요.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어떻게 살지? 내가 이거의 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제가 되게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네. 정말로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생각을 해야지. 네. 네. 정말 크게 그러니까요. 생각해야지. 네네. 그 크게 순간에도. 생각을 네. 한다고 했는데, 고작 저는 지구였는데, 그리고 우주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아, 책에서도 읽어보면은 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네, 혹은 저녁에 뭐 먹을까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좀 더 음, 생각을 확장해 보면은 네,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많이 좀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한테 이제 우리 화성에서 그 리조트를 짓고 사람들 초대해서 화성에다 파티하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근데 지난번 제가 300살 산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두 남자의 깨달음도 시로님하고 저하고 화성에서 네, 팟캐스트 아마 한 그때 정도 되면 팟캐스트 한 모르겠습니다. 한 5천 회 얼마 정도, 됐을까요? 5천 5천에. 회 정도, 아니 뭐 몇만 회 정도 되면, 드디어 화성에서는 예, 몇만 회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네,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좋습니다. 네, 예. 가는 길에 몇 편을 찍을 수 있을까요? 부산까지 가는 길에도 예, 한번 찍죠. 네, 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는 길에도 찍는 거죠. 가는 길에도, 지금은 우리가 우주 어디다 해가지고 지금 네, 배경도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상상인데, 그래도 좀 즐겁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앞에 놓여 있는 고민들이 작아지고, 또 다시 웃게 되고, 이 웃으면은 유머라는 건 원래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웃게 되면 네.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것 맞아요. 네. 같습니다. 저희가 예. 사실 이 두 남자의 깨달음 들으면서 웃을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SF 개그, 두 남자 SF 개그를 좀 예. 들으시면서 예. 많이 우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 30초라는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하겠습니다. 화성에서 첫 두 남자의 깨들은 미더블 할 때 다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티켓은 예, 무료로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벌써 이제 예, 시간이 네, 음,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뭐 한 문장 정도씩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부피님 어떤 문장이 있으실까요? 저는 저는 네, 11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마음속에 이런 삼스카라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삼스카라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이 네, 삼스카라를 결국에는 없애야만이 나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스카라를 가지고 있으면 본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음, 저희들의 어떤 사명으로 표현한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는 이유들도 그 본성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렇게 쥐어봐야 되는데, 이 삼스카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삼스카라 너무 네, 많으면은 그 본성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네. 삼스카라가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령 음, 뭐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잠깐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교수예요, 교수. 교수인데 네. A라는 교수가 있고 B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교수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면은 옛날에 쇼 닥터 이런 것처럼 방송에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네. B라는 교수가 본인도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인기가 없어요. 그 본인이 한 거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A라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지식이 높고 그런 거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A를 더 좋아할까? 뭐 음,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에 더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나리오가 원래는 없던 시나리오인데 이게 이 시나리오가 생긴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요. 네. 누구나 개인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기존에는 전문가와 전문가들이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C라는 부류가 들어와요. C는 뭐냐면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네.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죠. 유튜브 채널 그런 거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하든지.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음, 문제는 뭐냐면은 그 A라는 전문가이면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그 사람은 C를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그리고 C도 A라는 사람을 별로 신경 안 쓰고 B라는 사람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B, B는 학문적으로 지식은 높고 그 학계에서도 인정은 나름 받았지만은 이 결국에 소셜 판에서는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릴 때 음, 기존에는 A라는 전문가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래도 그게 마지노선처럼 지켜졌었는데 갑자기 전문가도 아닌 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삼스카라가 발생이 되는 게 제가 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최근에 뭐 유행하는 뭐 네거티브에 관련 컨텐츠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음, 그런 삼스카를 다 걷어내야만이 자신의 본성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본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만이 진정 다다를 수 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 삼습카라를 걷어내야지만 나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다. 네. 되게 좋은 그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그 정말로 이 플라즈마 TV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잖아요. 네. 뷰가. TV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전에 봤던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한 몇 분 전에 봤던 그 광고 있잖아요. 치킨 네. 광고가 네.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그 치킨 광고 계속 있는 거죠. 그 TV에.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게 이제 내 인생이라고 하면 내 인생이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미 그 전에 봤던 계속 무언가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내 네. 본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제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 네,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의 삼스카라가 있다. 그런 어떤 이것을 이제 뭐 피해의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연인과의 전 연인을 못 잇는 삼스카라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배신당한 친구와의 삼스카라도 네, 하여간에 그 여러 가지 삼스카라 있지만 이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삼스카라를 걷어내셔야 된다. 예.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그 삼스카라가 있어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물론 내 자신에게 오는 기회도 거둬찰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 그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함께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봤는데 남자들은 다 똑같아. 혹은 여자는 다 똑같아. 혹은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배제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사람들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지는 예. 않은데 그거를 그게 몇 개가 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 다 배제하는 것은 나에게 남은 모든 기회들을 차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본성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리라는 것하고도 연관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삼스카라를 걷어내면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기회 속에서 나의 본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삼스카라를 걷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에서 좀 굵직한 메시지라고 좀 생각하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건데요. 바로 이제 경험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네. 그리고 이 현실을 불편해하는 그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 그것을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음,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경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경험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것을 경험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네. 이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제가 지금 오늘 겪고 있는 오늘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불편함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삼스카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 삼스카라가 있고 그것을 피하면은 그 삼스카라가 좀 더 두꺼워진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좀 더 예, 두꺼워지면서 그것을 계속 피하게 되면은 더 커져서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좀 어떤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관건인데 그때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 그것을 음, 맞닥뜨리고 그 삼스카라의 그 원점을 찾아내고 거기를 그 원점 씨앗을 좀 제거를 하면은 삼스카라를 어느 정도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 아예 벗겨내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여러 번 내가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맞닥뜨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마주하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를 제가 예, 이제 어떠한 예시를 좀 들 수 있을까 하면요. 제가 이제 이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되게 안 좋아하고 많이 떨려하고 많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 읽었던 그런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삼스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떻게 보일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삼스카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거의 이제 아예 없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삼스카라를 없애는 것, 그 잔상을 없애는 것은 곧 그 잔상과 마주하는 것이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스카라를 맞습니다. 마주해서 네, 그것을 겪고 그거를 뿌리채를 뽑아내고 한번 해보는 것. 네. 음,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삼스카라를 많이 좀 전부 다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히로니의 말씀처럼 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벗겨내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오늘 삶더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플러스 뭐 화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을 어떤 채널로서 들어주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피드백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팟빵이나 뭐 스포티파이나 다른 데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곳에다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도 있으니까요. 그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교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저희의 목소리가 어떤 뭔가를 타고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138억 년이 걸렸죠. 네. 예, 138억 년이 걸려서 예, 모두에게 지금 맞습니다. 네, 닿고 예.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함께 또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와야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음, 37화까지 이렇게 또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5천화, 그때는 이제 예, 화성에서 보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갈 두 남자이기 때문에요. 네, 예,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는 예, 여기까지 오늘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표였습니다. 지금까지 히로였습니다.